먼저 좀 제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도 제가 그래도 뭐 매스컴에 몇 번 나갔습니다. 네, 뭐 거기 과학의 달인이나 뭐 무슨 뭐 K 사이언티스트 이런데 방송에도 몇 번 가긴 갔는데 또 이제 현재 저는 우리 생명과학 연구원 센터장이 맡고 있고 뭐 이제 바이오 디자인 학회라는 그 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교회에서 이런 걸 보이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저의 목적은 단 하나. 제가 그래도 사이비 과학자는 아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가 뭐 이제 뻥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 그걸 보여드린 거고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기적을 믿어요? 궁금한데.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지금 청년국을 이제 6년 섬겼고 그 전에 고등부를 한 이제 5년 뭐 부장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 전에 이제 중등부를 교사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중등부 제가 처음에 정확히 한 6년 7년 정도 될 때 제가 중등부 교사로 있을 때 우리 중등부에서 지금처럼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알기로 그때 승훈 형제가 그때 막 제가 가르치던 그 학생들이 아마 준하 우리 승훈이 이제 그때 그 친구들인데 같이 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승훈 형제 이제 그때는 열심히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중삼부터 네, 승훈 형제 고등학교 때 굉장히 열심히 해서 아주 인기 많은 우리 중고등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오신 부흥 강사님이 야외에서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 그때 본인이 그래. 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막 기도를 하고 이제 막 뜨거울 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여러분이 지금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면 여기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여러분 손에 금가루가 보일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지금 우리 청년 중에서 그때 있었던 사람 혹시 있어요? 없어요? 그렇고 저 너무 이제 그래도 제가 연구소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갖고 그런 때인데 금가루가 보인다 그래갖고 좀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같이 기도를 많이 분위기가 막 이제 막 무르익어 하고 하니까 같이 이제 기도를 열심히 막 했어요. 그래갖고 다 기도하고 저도 이제 같이 데려간 우리 중등부 잘 안 나오는 친구 제가 열심히 막 이렇게 인도해서 데려갔는데 막 기도해갖고 이제 기도하고 나 자 여러분 손을 펴보세요. 이래갖고 제가 손을 탁 폈어요. 어땠을까요? 자,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또 비슷한 시기에 한 2008년도쯤에 그때 이제 아마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2008년도쯤에 2009년도 그때 이제 비슷한 경험이 또 이제 그때 교회적으로 존 센거 목사님이라고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굉장히 이제 그 부흥 영적인 어떤 그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때 굉장히 큰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하시면서 부흥회 때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이 중에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 사람이 있을 거래요. 깜짝 놀랐어요. 어땠을까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 저 어릴 때부터 이제 과학을 하고 싶었고 과학에 대한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과학의 연구를 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학자로서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이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경외의 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특히 저는 생물학 쪽에 바이오 쪽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이런 그 인체의 신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 그게 이제 굉장히 저는 많이 나와서 굉장히 감사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더 일반 사람보다는 더 이제 그런 면에서 더 경외심을 저는 이제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큰 것 여기 오신 분 중에서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나는 하나님을 봐야지 믿는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하나님 나 보이지 않는 건 안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이는 거. 여러분이 지금 본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구약 시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지금 뭐가 여러분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알죠? 지금 이 안에 뭐가 있죠? 이 안에 다양하게 많이 있죠. 뭐 세균도 떠다니고, 뭐 곰팡이균도 떠다니고, 바이러스도 있고,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다 배우잖아요. 구약 시대 한 4,000년 전에 한 5,000년 전에 여기에 뭐가 있다 하면 그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근데 우린 지금 알죠. 여기에 지금 뭐 다양한 것들이 코로나 경험하면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기침 한번 할 때 그냥 온갖 것이 다 퍼져나가는 것.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알아서, 근데 지금 보여요? 여전히 안 보이죠. 우리가 이제 배워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사진 이게 뭘까요? 아시는 분? 이거 그래도 가끔 이거 많이 쓰면 이게 뭘까요? 누구 손 들어서? 틀려도 그냥 상관없어. 네? 살모넬라. 오, 살모넬라. 굉장히 비슷해요. 네, 미생균, 세균. 좋아요. 세균 맞아요. 대장균. 어디 있는 대장균? 바늘 끝. 저 왼쪽이 바늘이에요. 바늘 끝에 있는 대장균. 우리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거기 있는 그렇게 이제 많이 붙어 있죠. 뭐 대장균이 이제 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뭐 사방에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저 눈에도 뭐가 털이 있는 건지 저게 눈이 맞는 건지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뭘까요? 데모덱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모낭충이라고 합니다. 모낭충. 여러분 눈다래끼 아니면 가끔 눈에 염증 나고 막 가렵고 뭐 이러죠. 그거의 주범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 징그럽다고 하지만 이게 여러분 피부에, 얼굴에 몇 마리가 있을까요? 최소 1,000마리는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에 온 피부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밤에 너무 외로워요, 쓸쓸해요. 여러분 몇 천 마리 후구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알았죠? 약간 비슷한 거 하나 더 보여줄게요. 이거 약간 귀엽죠? 약간 귀여워요. 이거 아시는 분? 이거 바이오 쪽에 아시는 분? 네. 곰벌레요. 와, 멋져요. 곰벌레. 네, 곰벌레라고 또 물곰이라고도 하고, 뭐 타디그레이드라고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작은 완보 동물이죠. 근데 이게 보기에는 이렇게 순하게 이게 보여도 이게 우주의 최강의 생물체라고 얘기해요. 이 생물체는 수분이 없어도 탈수 상태가 완전히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서 몇십 년 살아가는. 그래서 엑스레이 우주선에서도 이렇게 살아남는, 이렇게 남는 그런 생명체라고 해갖고,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아크 미션이라는 재단이 있어요. 거기서 인류의 지식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보존해 나는 어떤 그런 걸 목표로 하는 데서 베레시트라는 우주선에다가 이거를 수천 마리 태워서 달나라에 보냈어요. 그래갖고 지구에 무슨 일이 있으면 계속 이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가다가 추락을 했어요. 2019년에 추락해갖고 지금 어디 가는지 몰라요. 아주 달 거기 어디에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살아있을까? 뭐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굉장히 아주 여러 가지 이렇게 저항성이 굉장히 좋고, 저도 사실 이제 요거 연구를 좀 했었는데, 저기 DNA를 잡고 있는 단백질, 저는 단백질 전공이니까 데미지 서프레서, 디섭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DNA를 총총 갖고 있어갖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원자력 연구소에서 거기 엑스레이 하고 하는 데서 펀딩을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 못 받았어요. 근데 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잠깐만요. 우리 크기 아까 본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크기가 보통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보통 저 정도 사이즈입니다. 1mm 정도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모낭충 안 보이죠. 그 밑에 거의 1mm보다 더 작아요. 더 밑에 세포가 있고, 세포보다 더 작은 게 바이러스가 있죠. 여러분 세포와 바이러스는
큰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바이러스는 그 세균을 이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단세포 동물보다 더 작은 이제 그게 이제 바이러스고 그보다 더 작은 게 사실 제가 연구하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사이즈는 굉장히 작고 거의 이제 원자 몇 개가 모여서 이제 아미노산을 이루고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이루는. 그래서 여기는 생명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우리가 바이러스까지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러스 여러분이 또 잘 아실 거예요. 바이러스가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 바이러스가 사람도 감염을 하지만 이제 더 많은 경우에 뭐 동물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뭐 대장균 이런 미생물을 감염시켜요. 그래갖고 죽이는데 여기 이제 T2분, T2, T4 이라고 숫자에 따라서 이제 밝혀진 거에 따라서 T2분 박테리아 페이지라고 해갖고 이 바이러스는 대장균과 같은 미생물을 저 위에 붙어 있는 게 그 바이러스. 이거는 이제 템 사진인데 그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저 노랗게 돼 있는 게 대장균이에요. 그러니까 대장균에 붙어갖고 대장균을 죽이는 이제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죽여갖고 자기가 이렇게 증가하는 어떤 그런 바이러스를 얘기합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근데 제가 연구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하나 더 아까 저희 시트라고 하는 파이버라고 하는 각각의 이런 단백질들을 연구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작아요. 단백질 사이즈가 보면 보통 이제 10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이 단백질 혹시 아시는 분은 뭐 쉽지는 않겠지만 이거만 봐서 뭘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을까요? 가운데 있는 게 뭔가 익숙한 사람, 이제 케미칼 하는 사람들은 조금 알 수도 있는데 힘이라고 헤모글로빈 있죠. 헤모글로빈 안에 힘이 있고 이제 거기 산소 2개가 들어가 있는 걸 이제 표시한 겁니다. 힘 여러분 우리 피 색깔이 왜 빨개요? 그 안에 이제 철 성분이 있어서 빨간 거거든요. 이제 힘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철 성분이 있고 그 뭐 체했다 그러면 막 피가 까맣다 그러죠. 그 왜냐하면 이 철에 있는 산화도가 2가 3가 막 바뀌면서 이게 색깔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자그마한 이런 물질 전혀 눈으로 당연히 보이지도 않고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그런 걸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고 이 단백질 중에서 이제 특정한 단백질을 효소라고 불러요. 효소는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부류를 묶어서 이제 효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일종의 나노로봇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실제 DNA에 결합해서 DNA를 자르고 하는 그런 효소가 있죠. 크리스퍼라고 사실 3년 전인가요? 그 노벨상을 받았죠.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그래서 저도 이제 한동안 유전자 가위 좀 연구를 했었는데 유전자 가위 자르는 걸 보면 굉장히 정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좀 놀랍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그만 단백질들을 연구하려면 이제 저는 그 단백질의 구조를 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려면 실제 이제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알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광학 현미경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더 이제 현미경을 써서 더 전자 현미경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백질 구조를 풀기 위해서 저기에 갑니다. 방사능 가속기. 여기 혹시 뭐 포항고대 친구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포항에 있는 요 바로 오른쪽이 이제 포항공대고 포항공대 옆에 이제 방사능 가속기라고 이게 원형 방사능 가속기 그다음에 4세대 길게 나와. 왼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뭐 저기 그 지적동 그 포스코 막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이제 선형 또는 원형 방사능 가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가속기가 어디는 그 도시 지하를 전체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방사능 가속기에서 보면 거기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입자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는 건데 저희도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단백질 구조를 풀게 됩니다. 왜 엑스레이를 이용하냐? 이거는 대학원 시험에 나오는 건데 저희 분야에 있는 대학원 시험에 나오는 건데 왜 엑스레이를 이용하냐? 그냥 단백질 구조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보려고 하면 그 사이즈가 우리가 보통 보는 광원은 가시광선은 그 파장 있죠. 340뭐 나누시 이런 파장 거리보다 더 작아 버려요. 그럼 우리가 뭘 보려고 하는데 그 보려고 하는 게 우리가 보는 광원의 파장보다 더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작은 파장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엑스레이를 쓰게 됩니다. 이제 이래서 저 그 빔 안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가 흘러가고 혹시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터미네이터 3 보신 분 계세요? 터미네이터 3 보면 거기 있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그 미래 세계 그 스카이넷이라는 그 AI 미래 시스템이 이제 이 주인공 존 코너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제 보내는데 여자 사이보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저 안에서 이제 에너지가 흐르면서 그 굉장히 저기 이제 전기를 흘려주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전자기장을 흘려줘 갖고 이제 거기서 그 빛 나가는 포톤이나 뭐 이런 파티클들을 이제 휘게 만드는, 그래서 그 나오는 휘어질 때 나오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3차 구조를 연구하게 됩니다. 좀 약간 여러분이 하는 것과 다르지만 제가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게 이제 제가 그 포항 가습기에 가서 이제 받아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일하는 거예요. 저기 이제 일렉트론 덴서티 맵, 그러니까 전자 구름도라고 해요. 그 제가 받은 거는 실제 저런 데이터를, 물론 저걸 이제 이렇게 컴퓨터로 다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컴퓨터로 조작을 해서 이제 얻어내는 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자 밀도도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다가 실제 제가 하는 거는 이런 아미노산을 이렇게 모델링을 갖다 레고 하듯이 끼워 넣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끼워 놓고 저걸 끼워 넣으면서 이제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구조가 되고 나면 실제 어떤 우리가 뭐 생화학책에서 보는 어떤 그런 멋있는 구름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서 참 신기한 게 단백질, 아미노산을 이루는 각 원자. 근데 원자가 실제 뭐냐면 결국은 저런 구름, 일렉트론 덴시티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 이제 저 원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게 되죠. 이제 원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가장 작은 단위이고, 실제 원자 안에 그 안에 이제 가장 전자가 돌고 있지만 그 가장 안에는 이제 원자 핵이 있죠. 원자 핵은 뭐 양성자, 중성자가 이렇게 있죠. 실제 여러분 저렇게 그림을 보이지만 원자가 지구다 생각하면 원자 핵의 크기는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한 선병원, 유성 선병원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 전체가 다 비었어요. 에너지예요. 여러분 그 혹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에 포인트가 거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끝을 저는 좀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 실제 그래서 이제 원자에 대한 뭐 이제 모델을 사람들이 이제 보어가 처음에 이렇게 막 만들었죠. 막 이렇게 빙빙 돈다고 하지만 실제 저기 의사인은 저걸 안 믿어요. 여기 안 믿고, 그다음에 뭐 하이젠베르크 나오면서 뭐 슈레딩거 나오면서 이제 양자역학, 여기서 한참 뜨는 양자역학 여기 하시는 분 아마 제가 알기로 누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더 복잡하죠. 뭐 파동과 입자가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중첩이 있고 서로 얽히고 뭐 볼 때만 이게 뭐 있고 안 그럴 때는 뭐 존재하지만 볼 때만 이게 특별히 존재하고 안 보일 때는 다 이렇게 퍼져 있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저는 이제 좀 점검하고 싶어서, 저의 생각과 여러분 생각을 점검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 저의 전공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세포. 보통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균이 떠다니는 어떤 미생물들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 눈에 안 보이는 것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세포는 하나의 도시 같아요. 그 안에 뭐 여기 아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 여기 저기 웃고 계시는 분들인데, 저희랑 같은 생명연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있죠. 세포 맨날 연구하시는 분들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여기 뭐 다양한, 이거 세포 하나의 세포인데도 여기에 뭐 핵이 있고 그 핵 안에 마이크로튜뷴이 있고 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어떻게 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안에 저런 게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그 김정은이 제일 이렇게 아무튼 신경 쓰는 게 코 푼 거 이런 것도 안 버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모든 유전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귓밥, 뭐 눈곱, 뭐 소변 이런 거 굉장히 다 이렇게 잘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세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아까 저기 이제 마이크로튜뷴 저 위쪽에 있죠. 세포가 그 모양을 잡도록 만들어주는 게 마이크로튜뷴인데, 그거에 그 일을 하는 거를 이제 잠깐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저게 세포 아니에요. 하나의 세포 안에 이렇게 지지대처럼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튜뷴 밑에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이걸 끌고 가는 게 모토 프로테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키네신이라고 하는 모토 프로테인이 이걸 끌고 가요. 근데 이게 이 밑에 있는 마이크로튜뷴이 순식간에 없어졌다가 순식간에 만들어지고 거기서 끌고 가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와, 이게 어떻게 저렇게 그 정말 도시보다 더한 그런 정교함이 저 안에 있다는 걸 저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 더 나가죠.
이제 유전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전자 DNA. DNA가 코드가 4개죠. ATGC. 그 DNA가 막 감겨 있어갖고 염색체를 이루죠. 사람 몸 안에 우리 수능 곧 끝나갖고 바로 온 친구들 있지 않나? 이게 지금 있죠. 염색체 몇 개예요? 23개. 그 쌍을 이뤄갖고 46개가 돼 있고, 염색체가 뭐예요? 결국 DNA가 막 이렇게 돌돌돌 말려져 있는 건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하나의 그 세포 안에 있는 DNA를 쭉 연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쭉 연결하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포 안에 있는 DNA를 쭉 연결하면 2m가 돼요. 하나의 세포에 있는 DNA를 쭉 연결하면. 그럼 우리 몸 안에 있는 한 평균 우리 승훈 형제 몸 안에 있는 세포에 있는 DNA를 다 좀 연결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구에서 달까지 3,000번을 왕복해요. 놀랍죠? 더 놀라운 건 저는 이 DNA가 그 실패같이 이렇게 막 꼬여 있는 건데, 이제 이거 크로모좀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걔네들이 분열을 한다. 예를 들어서 배아가 처음에는 1시간마다 분열을 하죠. 1시간 안에 저게 다 꼬이지 않고 다 2개로 나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와,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다른 예를 또 드릴게요. 여러분, 뉴런, 요사이 한창 뜨는 학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뇌신경, 뭐 이제 뇌과학, 이제 이런 쪽이죠. 뉴런 하면 이제 항상 같이 나오는 페어가 있죠. 뉴런 신경세포와 뉴런 신경세포를 연결을 시키는 게 이제 시냅스라고 해요. 약간 이제 영어로 써 있어서 죄송한데, 이 시냅스, 이 뇌신경세포를 하는 분들 보면 저는 정말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고, 저기 보면 이 뉴런과 이 시냅스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시냅스의 개수가 한 100조 개 정도 된대요. 뭐 우주에 있는 저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뉴런도 한 100억 개 정도 뉴런이 되고, 이제 신경세포 하나가 다시 연결되는 걸 이제 시냅스인데, 거기에 신호가 얼마나 빨리 가는데, 근데 그 신호가 실제 가는 게 뭐 소디움, 포태시움, 뭐 아이온 채널이라고 해서 단백질이 연관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단백질이 연관이 되는데, 얘네들이 금방금방 하면서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건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운동신경 하는 사람들, 운동신경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통의 어떤 그런 일반 사람들의 운동신경 세포 전달 속도가 1초당 100m를 가요. 이 빠른 거에 단백질이 움직이면서 간다는 게 저는 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뇌에서부터 우리 발가락까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움직이고 할 때, 이런 것들 다 우리 신경세포를 통해서 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한 2019년인가 19년에 저희 아들, 이제 저희 세 자녀가 있어요. 아들 있고, 다 우리 눌청 출신이고, 지금 막내는 여기 같이 왔고, 지금 첫째, 둘째는 못 왔는데, 오랜만에 이제 가족이 좀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갈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4박 5일 아빠가 좋은데 잡아가지고, 이제 처음 잡은 곳은 가평에 글램핑장을 이제 제가 좀 돈 좀 써갖고 다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우리 4박 5일 동안 정말 열심히 놀자,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자 하고 가평에 글램핑 계곡에 갔어요. 계곡물이 막 흘러가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쁘고,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가서 처음에 짐 풀자마자 이제 바로 들어갔죠. 근데 계곡이 애들 막 이제 물장난하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계곡에 보니까 거기 이끼가 많이 낀 거예요. 그래서 저 이끼 잘못 밟으면 좀 위험하겠다. 그래서 야, 너희들 정말 조심하라. 저거 이끼 그냥 보기엔 괜찮지만 저거 밟으면 큰일 난다라고 이제 주의를 주고, 이제 막 같이 놀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아이들 만나니까, 아이들하고 보면서 하니까 너무 반가워서 막 사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 바로 옆에 있길래, 핸드폰을 집으려고 제가 다리를 딱 피면서 발을 그 바위에 딱 댔는데, 야, 제가 그 순간, 이 순간 제가 미끄러졌거든요. 미끄러져갖고 딱 넘어지면서 다리를 딱 들었는데, 넷째 발가락이 그냥 보기에도 벌써 옆으로 싹 휘어져가 있는 거야. 딱 봤을 때, 뭐 아픈 것도 당연히 아픈 거지만, 야, 정말 순간 찰나의 시간에 그렇게
그래서 결국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세요. 그래가지고 가평에서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2시간 놀고 4박 5일 다 하고 이제 대전 내려가서 뭐 이제 시술 이거를 이제 이게 박는 그런 걸 했는데, 여러분 요새 휴머노이드 로봇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 이끼 낀 바위를 밟으면서 움직일 때의 이 근육의 강도, 그다음에 우리 몸 안에 600개의 근육이 있어요. 한 200개의 뼈가 있고, 걔네들을 적절하게 움직이려면 아까 말했던 운동신경, 걔네들이 왔다 갔다가 몇 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조절해야 되는 게, 그 많은 근육들을 움직이면서 순식간에 까딱하면 얘가 미끄러진 거죠.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걔네들을 한꺼번에 조절하는 거죠. 어디서? 뇌에서. 요새 저거 많이 나오죠. 저기 밀라노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 그 운동하는 선수들 열심히 막 하고 있고, 좀 신기해요. 저 보면 여러분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 운전할 때 보면 막 이제 막 눈 감고도 막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이런 거는 그냥 몸이 배워서, 그렇죠? 몸이 이런 거 다 기억해서 몸이 기억한다는 표현하죠. 여러분 몸이 기억 못해요. 근육에는 저기 신경세포 없어요.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 우리가 센트럴 너브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AI 뭐 만들고 이런 구글에서 뭐 이런 AI 뭐 하고 뭐 챗GPT 다 사람의 신경세포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그런 다양한 신호들을 주고받으면서 얘네들이 움직이는데, 뭔가 하나를 보고 배우고, 이제 배우는 거에 대해서 할 때 뭐 앞쪽에서 말하는 거, 기억하는 거, 보는 거, 그다음에 뭐 이걸 연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른 시간에 굉장히 미세 전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뇌의 굉장히 특징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본따서 만든 것이 이제 AI, 이제 그런 것을 본따고 만드는 건데,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 전류의 흐름, 결국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축삭돌기에서 흐르는 그 전류의 흐름을 다 감지해갖고, 일론 머스크가 뭐 하나 만들었죠. 회사 여기다 집어넣는 거, 뉴럴링크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뭘 생각할 때 움직이는 이 AI 전류의 패턴을 아예 그냥 배워가지고 그 패턴으로 AI로 분석해서 사람 몸을 대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밤에 이제 꿈을 꾸죠. 꿈을 꿀 때 막 여러분 그런 꿈 안 가요? 우리 이제 수능 곧 끝난 친구들 막 시험 막 보고 있는데 글자가 안 보여. 보통 꿈에서는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맨 오른쪽 밑에 있는 레커멘디션 워드 바이 사이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잘 되는데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글자가 잘 안 보여. 보이다가도 뭐 잘 이렇게 바뀌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자, 제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짧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이게 생물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 주셨어요. 이제 잠깐 이제 물리 쪽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요지를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파악해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끝을 한번 가보자. 그게 저의 요지예요. 뭐 이제 생물 쪽에, 저는 이제 생물 쪽을 전공했으니까 생물에 대해서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게 생물뿐만 아니라 우리 물리 쪽에서도 굉장히 뭐 많이 있고, 물리라는 거 딴 게 아니죠. 천체 물리, 우리 별을 보고 지구를 보고 할 때 거기서 느끼는 그 경외심. 사실 뭐 이제 물리 쪽은 우리 그쪽 하시는 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쪽을 잘 몰라요. 그냥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런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찾아보고 이렇게 봤던 것들인데, 제 연구소에, 저 이제 생명공학 연구소, 우리 연구단지 안에 있는 이제 연구소입니다. 거기서 보면 심리천문대가 보여요. 혹시 심리천문대 가보신 분 계세요? 대전에 계시면서 저기 심리천문대는 꼭 한 번 가보세요. 거기 공짜잖아요, 그죠? 거기 그 천체 수영관이라서 플래니테리움 막 이런 게 있고 너무나 볼 게 많습니다. 제가 사실 다른데 이렇게 세미나 이런 데 가면 저희 대전에서 얘기하면서 꼭
우리 연구단지 얘기하고 꼭 이 얘기해요. 여러분 저기 성심낭망하지 말고 시민청문대나 아니면 이렇게 대전에 좋은 뭐 지질박물관도 있고 뭐 국립중앙박물관도 있고 이제 그런 데 좀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민청문대 가면 이제 저희도 몇 번 이제 애들 어릴 때 데리고 가서 보면 이제 거기에 밤에 주 천축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달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여러분 직접 볼 수 있어요.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 보면 굴절망원경이 있죠. 굴절망원경 이렇게 보게 되면 요게 보이죠. 근데 그 사람이 토성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토성인데 실제 이렇게 보이는 광경 없고 지금 저렇게 왼쪽으로 보이는 것도 아주 럭키하대요. 어떨 때는 그냥 일자로 보인대. 이렇게 있어 보이고 어떨 때는 완전히 원판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저렇게 보이는 것도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다라고 하는데 전 이걸 보면서 이렇게 굴절망원경 때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면서 토성이 이렇게 떠 있는데 와, 제 손바닥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손바닥 위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토성이 요만한 게 아니라 실제 얼마나요? 무지무지하게 크죠. 여러분 태양은 뭐예요? 엄청난 불덩이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좀 신기하고 우주를 보면서 뭐 우리 여기 밀키웨이가 이렇게 잘 보이죠. 요새 저런 사진들 많잖아요. 전 참 좋아요. 저런 거 보면서 어떤 정말 이 우주의 광활함을 좀 생각하게 되고 그걸 보면서 와 신기하다. 저거 보면서 이제 우리 이제 지구 자전도 이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 천체 투영관 가면 저런 것들 계속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데 여러분 혹시 잠깐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별들이 뜨고 지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아세요? 지구의 자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통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 총알의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초에 소총 같은 경우는 한 1km를 가요. 권총 같은 경우는 한 500m, 한 반 정도 되고. 그런데 지구의 자전 속도가 권총의 속도예요. 근데 공전은 총알의 몇 배가? 20배.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공전하는 거, 움직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근데 이제 그럼 지구만 도느냐? 지구가 어디 주위로 돌아요? 태양 주위로 돌죠. 여러분 태양도 움직이는 거 아세요? 자, 시간지연,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그 시간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과거가 현재, 미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의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지죠.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과거는 보이고 미래는 안 보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봐요.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상대성 이론이 어떤 물리학 인터스텔라에서 보듯이 어떤 물리학의 어떤 큰 흐름이고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여러분 인터스텔라 영화 좀 보신 분 계시죠? 그거 실제 감수한 사람이 노벨상 탄 킵손이라는 물리학자예요. 과학적으로 맞다. 자기 감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나온 어떤 시공간의 흐름 변화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상대성 이론과 또 한 가지의 최근 이제 또 큰 축이 있죠. 아까 뭐예요? 상대 이론과 또 하나가 이제 같이 아직은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통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양자 역학이에요. 상대성 이론은 큰 우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쪽에서는 맞는데 양자 역학은 아까 얘기했던 원자 안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거. 양자 역학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원자와 같은 작은 세계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확률과 파동, 입자, 이중성이란 독특한 법칙에 따라 행동. 이게 여기도 되고 여기도 있고 입자이면서 파동이고. 그래서 양자 역학할 때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는 얘기가 이거죠. 입자가 여러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 중첩. 다른 입자와 상태가 연결된다. 얽힘. 실제 슈레딩거 고양이 많이 여러분 듣죠? 고양이가 이 박스 안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관찰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 관찰할 때 이게 존재하는 거야.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 세 개의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실제 이거는 이 원자 세계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자 세계에 존재하는 것과 이제 우리 물질 세계가 이제 이걸 또 하나로 통합하려는 이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결국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물리학하시는 분 다르게 뭐 이론 물리학하시는 분 다르게 말하겠지만 이제 스트링 초근 이론이라고 뭐 MC열이 하고 이제 거기서 막 다중우주, 멀티버스 개념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 영화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게 약간 코믹스러운 영화인데 그 같이 그 개념이 이제 지금 이 공간 말고 다른 우주가 있다,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대성 이론과 이 양자역학 이게 세계관이에요, 우주론이에요. 그거 이제 약간 비교해 놓은 것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상대성 이론은 특수 일반 뭐 상대성 양자역학 해갖고 서로 이게 다른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핵심 질문은 시간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가? 왜 여러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가? 왜 관측하면 결과 하나로 정해 있는가? 중첩, 얽힘. 어떤 목사님은 제가 잘 아는 저희 이화여대 그 교수님이시기도 하면서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이 영의 세계를 양자 얽힘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 눈은 아직 안 되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 우리의 이거의 바운더리의 끝, 바운더리,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바운더리의 끝을 저는 좀 같이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저게 지금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와 저게 동시에 존재하는 게 과학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더 나가서 사실 이제 이런 쪽에서 더 나가서 이제 막 생각하다 보면 이제 막 이론 물리학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생각들을 막 하게 되죠. 아까 그 다중우주를 떠나서 막 이제 혹시 그 시뮬레이션 우주론 들어보셨어요? 가상 현실론. 우리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게임에 들어가 보면 이제 거기 안에 어떤 그 실제 그 안에 있는 세계가 어떤 또 다른 세계냐, 현실이 어떤 게 현실이냐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고 우리가 결국은 인식한다라는 게 결국은 전자의 흐름이잖아요. 머릿속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갖고 이런 얘기까지 하죠. 요거 잠깐만요. 요건 그 아까 제가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그 아까 가치관, 그 상대성 이론의 가치관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개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어떤 말을 했냐면 물론 이건 장례식 때 한 말인데 The distinction between past, present, and future is only a stubbornly persistent illusion. 현재, 과거, 미래가 여러분이 아주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집착이다. 그러니까 집착, 고집, 왜곡, 여러분의 생각이 물론 뭐 아인슈타인이 정말로 삶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고 있지만 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과학자가 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시간에 대한 이 개념.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약간 가상현실에 대해서 혹시 뭐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하나의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지만 실제 시뮬레이션 우주를 믿고 있는 과학자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의 여기에 끝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좀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생각, 저는 인간은 작아지고 질문은 더 많아지고 설명되지 않는 이 끝에 갔을 때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식의 한계예요. 인식의 한계. 초월자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 바깥에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 있는 과학으로 이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잘 우리가 모르면서 과학이란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것 같다는 게 사실 제 생각이죠. 막상 이런 과학자들도 요 끝에 가서는 내가 지금 발견한 게 맞나? 라고 고민을 하기도 하고 실제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실험적으로 검증을 했던 그 아서 에딩턴이라는 그 사람이 이 세계에서 상대성 이론 이해한 사람 3명밖에 없다. 아인슈타인, 자기, 3명은 세 번째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노벨상 탄 그 파인만 박사가 퀀텀 메카닉, 양자역학을 진짜로 이해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끝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이 우리 우주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퀴즈 하나 낼게요. 좀
자둔 사람 좀 깨라고. 저기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 4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성민 형자 열심히 막 지금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2개가 나와요. 2개. 저거를 잘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답을 보여줬네. 네, 입체로 만들면 돼요. 우리의 생각을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초월적, 영어로 transcendenc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인식을 넘는, 저기 나와 있는 사진은 사실 이게 헬릭스 네뷸라 나선 성운이라고 이제 해서 사람들이 그냥 뭐 God's eye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런 걸 많이 보여주는데, 우리의 생각을 넘는 어떤 그런 초월자에 대한 생각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의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초월자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 초월자의 존재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강연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은 사람들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고 지금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창조냐 진화냐. 근데 저는 조금 좀 포인트가 계속 사실 저는 예전에 지도 교수님하고 다퉜어요. 박사 과정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 논문 낼 때 초록에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를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저 그때 제가 박사 때 한 25년 전에 엄청 다퉜는데, 지금은 이 진화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전 많이 인정을 해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너무 허점이 너무 많아. 근데 또 맞는 부분도 또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고민하는 부분들을 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지만 지금의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 뒤에 분명히 가치관이 있다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있는 과학적인 사실들만을 우리가 딱 봐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의 가치관으로 묶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좀 진화론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당연히 창조론이 그럼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냐? 아담을 흙으로, 우리는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흙으로 어떻게 만들었어? 그거를 뭐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진화를 통해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저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열려 있어요. 사실 근데 아직도 저는 그 부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더 이제 사실 이제 진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생명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진화를 제일 이게 간단하게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갑자기 중간을 다 생략하고 생명체가 여러분이 생긴 거예요. 우연히.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 우리가 뭐 진화 단계 막 배울 때는 다 그럴듯하고 뭔가 돌연변이에 대해서 그렇듯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이 휴머노이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훨씬 더 정교한 거죠. 갑자기 우연히 저절로.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되는, 어떻게 이거가 떠나서 더 중요한 게 우연이냐 섭리냐. 전 진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모든 게 우연이 됐다. 진화론의 근거죠. 어떻게 보면은 코인시던스, 하나는 퍼포스,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의 목적이냐 코인시던스냐.
여러분의 삶이 온 여기까지 온 게 우연의 연속이다. 그럼 여러분은 아주 뼛속까지 지나오는 자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 좋겠다. 근데 실제 그 이제 후보 연구소라고 미국의 아주 굉장한 최고의 지성인들 싱크탱크에서 이제 진화론을 인정을 하지만 이제 거기서 그 디자인, 그러니까 그 지적 설계론에 대한 어떤 논란, 이제 그 논의가 있었어요. 저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꼭 이거 좀 보세요. 저는 이거 여기 수학자, 뭐 세포생물학자, 분자생물학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눈 23년도에 했던 건데 굉장히 도저히 지금의 진화론의 많은 허점들, 물론 거기에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간에 있는 많은 그 모순 또는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는 한 부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테반 호킹 잘 아시죠? 그 이렇게 결국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스테반 호킹스가 쓴 책에 이 책의 핵심은 뭐예요? 신은 없다예요. 이 책의 핵심은 물리 법칙이 모든 걸 만든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책 제목을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했어요. 디자인. 누가 디자인, 누가 설계하고 자연이 했다. 여러분 저는 혹시 저 이제 BBC 얼스, BBC 지구 아니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것 좀 이렇게 자세히 보거든요. 되게 재밌어하고 보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보다 보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거슬려요 저한테. 여러분 보면 느낄 거예요. 그 딱 한 단어, 그 단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딱 생각하는 하나님 대신 들어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걸 이 단어로 설명을 해.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보실 때 저거 그냥 하나님으로 대체해 보세요. 완벽해. 우연이 아니에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기적을 믿느냐? 그 수련회에서 중등부 수련회에서 그 강사님이 손을 펼칠 때 금가루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탁 봤는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제가 데려갔던 우리 학생 제가 대학교까지는 서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친구 손에 금가루가 있었어요. 저 엄청 놀랐죠. 제가 놀란 것보다 이 친구는 거의 그날 밤 뒤집었어요. 울면서 난리 났어요. 교회 안 가가 했던 한 친구들 엄청 바뀌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교회에서 2008년 왔을 때 금이빨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아마 계신 분도 오래 계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 지금도 정말 그럴까? 그래서 제 아내한테 부탁했어요. 여보 한번 그분 지금 미국 가 있거든요. 한번 연락해봐. 그분한테 직접 연락한 건 아니고 연락을 했더니 아는 분 통해서 연락했더니 이런 카톡이 왔어요. 전도사님이었어요. 린 전도사님. 두 사람의 금융빨이 바뀌었대요. 하나는 뭐 뽑았고 하나는 아직도 계속 가지고 있대요. 모르겠어요. 그게 그 금융빨이 18K인지 24K인지 어떤지 그게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어요. 저는 봤어요. 여러분도 그걸 믿으시길 바래요.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제 아내하고 한 십몇 년 전에 아내하고 밤에 그때 막 뜨겁게 기도할 때 밤에 같이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불 꺼놓고 같이 무릎 꿇고 둘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내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말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노래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죄송합니다. 얘기해서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 초자연적 현상 있어요. 여러분들 과학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자꾸 가둬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좀 떨치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엄청난 일을 하시고 예수님 무리를 걸었어요. 좀 믿겨요.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여러분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여러분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원리로 아까 같은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우주 빅뱅의 처음 1초에 대해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존재, 그 하나님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